3월 27일자 스트리트 뉴스 월드와이드 뉴스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수에즈 운하. 아까 그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뉴스 전할 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에즈 운하에 갇혀 있는 컨테이너선에 관한 뉴스입니다. Efforts to free a ship wedged into the bank of the Suez Canal, blocking traffic through the critical waterway, progressed significantly late Friday. People familiar with the operations said, raising hope that the vessel could be dislodged as early as Saturday. 수에즈 운하의 뚝뱅크죠, 뱅크. 뚝방, 제방에, 웨지라는 거는 이제 쐐기가 가서 박혀 있는 거죠, 그죠? 웨지드 into the bank. 거기 모래톱에 올라가 있는 건데, 그 있는 배를, 자유롭게 하려는 노력이 진전이 있다라는 거죠. progressed.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blocking traffic through the critical waterway, 중요한 수로의 그 소위 교통을 막고 있는 이 그 배가 이제 배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진전됐고, 이르면 토요일 날, 그것이, 다시 이제 이렇게 원상대로 복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레이징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보면, 희망이고, 실제로는 이제 그 뒤에 있던 배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고려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아니면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배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Biden administration anticipates that the number of unaccompanied immigrant children crossing the border illegally will rise substantially for at least the next 2 months. 바이든 행정부는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소위 그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이민 아동들의 숫자가 substantially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는 겁니다. 다음 2달에 걸쳐서 최소한 다음 2달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다음 2달, 그러니까 다음에 올 2달, 그러니까 4월 5월에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아이들. 그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월 달에 5,700명, 2월 달에 9,300명, 3월 달에 16,000명. 근데 이제 예측하기를 4월에 22,000명 최대, 그리고 5월에 25,000명. 이렇게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법에 의하면 이 어른들은 그냥 추방시킬 수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냥 추방 안 되고 아이들을 보호소에 보호를 하면서 법적으로 얘를 이제 돌려보내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소위 성인 어른, 그러니까 어른 후견인, 스폰서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돌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결해야 될 게, 그, 후견인을 찾는 방법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용소 시설을 늘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1월 달에 5천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5월 달엔 2만 5천 명 수준까지 올라간다니 침대를 늘리기도 어렵고 후견인을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그 총기 사고가 났었는데 그 총기 사고가 난 그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총기를 소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기에 관한 정의와 관련해서 규제 당국과 그 총기 산업 대표들이 만났다라는 뉴스입니다. Federal Firearm Regulators met with gun industry representatives to discuss weapons that can be made from parts purchased online. 연방 총기 규제 담당자들이 총산업, 총기 산업 대표들과 만나서 무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무기냐면 온라인에서 구입한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총기가 과연 이제 뭐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총에서 보면 그 방아쇠 윗부분에 있는 본체 그거를 이제 리시버라고 하는데 총을 한번 빵 쏘면 총알은 날아가고 그 에너지 중의 일부로 다시 이제 그 뒤로 장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장치 거기가 이제 화약이 터지고 그 다음에 장전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그 작용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금속 아니면 이제 폴리머로 만든 아주 단단한 아주 강한 그런 그 재질로 만든 소재를 써야 돼서 그 그것이 있냐 없냐가 이제 총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그 중요한 기준이고 실제 미국에서 총기를 관리할 때 이제 시리얼 넘버 일련 번호를 거기다가 적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관리하면 이제 총을 관리하는 게 되니까. 근데 이제 리시버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게 뭐냐면 이제 미완성 리시버 그 이제 그 본체죠. 그 리시버가 완벽하게 다 조립된 게 아니라 소위 미완성 소위 제공품 리시버를 온라인으로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3D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그걸 조립을 해서 이제 총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그런 조립법에 대한 매뉴얼도 막 구할 수 있고 이러니까 만들어졌다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총기 사고가 나는데 그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가 없는 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총에 대한 정의를 총기에 대한 정의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해관계가 있는 총기 산업의 관계자들은 그걸 우리가 왜 논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 그 소위 자위권 발동을 위해서 총기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그 이슈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뉴스도 그 총기와 관련된 건데, investors are trying to determine whether the suspect in the Boulder, Colorado supermarket shooting used an illegal 30-round magazine. official said. 여기서 라운드 매거진이라는 표현은 탄창, 30발짜리 탄창을 말합니다. 총기의 탄창, 그걸 매거진이라고 하는데 불법적인 30발짜리 탄창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번 총기 사건에서 사용된 총을 보니까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지금 이제
그 용의자가 30발짜리 불법 30발짜리를 사용했는지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소위 많은 사람을 이제 그 총기로 총기 난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미국의 몇 개 주에서 10발 이상 혹은 15발 이상은 이상의 그 탄창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그 통과시킨 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불법이죠. 30발짜리 탄창은. 근데 30발짜리 탄창을 쓴 것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번에 사용된 총이 이제 뭐냐면 AR-556이라는 총인데 그게 딱 생김새를 보면 소총이에요. 근데 그거를 권총이라고 해서 팔고 있고 팔린다고 합니다. 이제 루거라는 총인데 루거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총인데 이게 생긴 건 소총인데 팔리는 건 권총으로 팔리는 거죠. 살상력은 거의 소총하고 똑같은데 권총으로 팔고 그 다음에 탄창도 30발은 불법인데 30발짜리 탄창을 사용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기를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많은 거죠. 미국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서부 시대를 거치면서 자기의 안위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총을 보유하게 되고 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나면 혹은 자기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이걸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뉴스는 이제 어제 조지아주가 투표 관련돼서 메일 투표 관련 우편 투표죠. 우편 투표 관련돼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장 이제 그 소송을 건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뉴스입니다. Three voting advocacy groups have sued Georgia officials over a new law that adds requirement for voters in the state. 세 개의 그 투표 옹호 집단이 조지아 공무원들을 소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법에 대해서. 그 새로운 법은 뭐냐면 주 내에 투표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 add 추가한 새 법. 그게 그거였죠. 우편 투표할 때 옛날에 그냥 사인하고 용지를 받은 다음에 사인하고 우편으로 붙이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용지를 받을 때 자기 그 포토 아이디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새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죠.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집권당이 가려는 그 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러니까 이제 주 단위에서 그 주에 있는 소위 NGO들 중에서 소위 이 투표를 옹호하는 그런 집단들이 소송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흑인 그 유권자 집단도 있고, 뭐 무슨 봉기하자 뭐 이런 집단도 있고 어쨌든 약간 이제 좌파적인 그런 집단들이 혹은 소수 민족 집단들이 이게 지금 조지아주에서 주 수준에서 결정된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 뉴스는 또 쿠오모에 관한 거네요. The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has subpoenaed Cuomo administration officials for documents
as part of an investigation of sexual harassment accusations against the governor. 뉴욕 그러니까 어토니 제너럴은 이제 그 법무장관을 말하는데 주 법무장관이죠. 주 법무장관실은 서피나는 그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보내는 소환장을 얘기해요. 그 소환장을 보냈다. 쿠오모 어드미니스트레이션스 오피셜. 쿠오모의 그 행정 공무원들을 소환했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다큐먼트 문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서 그러니까 그 주지사 가버너에 대한 성희롱 고소에 대한 수사의 일부로 이 그 소환장을 보냈다라는 거죠. 서피나 for documents. 지금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이 쿠오모 주지사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그것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로 소환장을 보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뉴스, 제가 고른 뉴스를 말씀드리면, 애플과 그 다음에 광고회사, 소프트웨어사 간의 주요 이슈인, 이 애드 아이디, 그러니까, 아이폰 사용자들이 광고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걸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하면 사람들이 선택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어떤 개인의 행위 이런 것을 핸드폰 사용자의 행위를 체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광고주한테 잘 팔 수 없게 된다는 팔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애플이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니까 좀 연기를 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As Apple Inc. moves ahead with long-promised plans to make it harder to target certain iPhone users with ads, advertisement죠. Advertising companies and software developers are preparing for major disruption to the $400 billion digital advertising industry. 애플이 진행함에 따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약속했던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광고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major disruption, 파괴, 소위 그 애플이 만들고 있는 그 어떤 레짐을 깨려고 하는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4천억에 달하는 디지털 광고 산업의 디스럽션이 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아이폰에 관한 겁니다. 아이폰. 애플이 생각하기에 이 이제 가령 구글 같은 검색 그 회사 그러면서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사는 회사는 절대로 이런 거 안 하죠. 근데 애플은 이게 할 수가 있는 행위인데 딱 봤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사용자한테는 공짜로 서비스를 주고 어떤 서비스를 대신에 모은 그 사용자 풀을 이용해서 광고주한테 여기 리스트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상세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그럼 광고 대행사가 그 광고주들이 원하는 타겟을 찾아가지고 그 고객들한테 맞는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플은 그거랑 상관없이 이 개인 사용자들의 권리, 사용자들 편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무조건 소위 트래킹이 되던 시절에서 이제는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을 하게 하면 안 하겠죠,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광고 회사나 아니면 소프트 개발자, 특히 게임 회사, 그 다음에 검색 회사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광고 회사는 광고주의 돈을 받아서 광고를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그 다음 소프트 회사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는 공짜로 주지만 광고를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어려운 지경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디스럽션은 뭐냐면 애플은 이제 OS 레벨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레벨에서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걸 심어 놓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디에 갔는지, 뭐 이런 걸 추적할 수 있는 인 앱을 만들어내는 거, 앱 인 앱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메이저 디스럽션인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로 다룬 내용은 중국 회사 텐센트하고 그다음에 바이트 댄스 틱톡을 서비스하고 있는 바이트 댄스에 관한 뉴스가 나오는 건데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만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CAID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쓰고 있는 그 아이디를 만들고 있는데 거의 검열에 가까운 그런 아이디인 거죠. 그거를 장착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이제 CAI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국의 정부 그 광고를 그 관리하고 있는 광고 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CAID라는 건데 그것을 사용하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사용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쪽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컨트롤하기보다는 이 광고주의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좀 더 아주 세련된 그런 어떤 그 사용자 파악, 사용자의 행태 파악, 행위 파악, 동기 파악 이런 걸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으로서 이게 필요한 거고 이쪽 중국에서는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자본주의도 있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필요하니까 겸사겸사해서 이것을 부랴부랴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애플이 이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뉴스를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계속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